안녕하세요. 텍쌤의 핵심을 알려주는 토크IT의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이번 세미남에서는 도서 생성형 AI 산업별 활용 트렌드의 저자인 이호수 박사와 함께 제조업에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SKCNC, SK텔레콤, 삼성전자의 경영자를 하시면서 국내 제조업의 DX를 추진하셨던 경험과 관점으로 생성형 AI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보는 이 생성형 AI 매니팩처링에서는 사실 소위 말하는 전통적 AI가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주로 머신러닝. 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크리에이트하는 게 아니고 생성하는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최적화하고 어떤 패턴이 난 거 잡아내는 거 그런 걸 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 같으면 기계가 비싼 기계들이 10개가 쭉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시그널 패턴이 있는 경우는 고장일 확률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전통적 AI가 많이 쓰였어요. 머신러닝. 근데 생성형 AI가 생기면서 딱 좋게 쓰이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건데. 네. 뭐냐면은 가다가 어떤 기계에서 고장이 나서 스톱이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게 처음 기계가 이런 스톱이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2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분명히 그때 엔지니어가 그걸 기록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그걸 찾아보면은 그래서 뭐 어떤 파라미터를 고치고 어떤 기계를 뭐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고 하면 돼.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대한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창고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생성 AI가 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텍스트 파일 속에서 내가 필요한 걸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모래사장에서 그 하나를 딱 끄집어낼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모든 데이터를 이제 디지타이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성형 AI를 써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인포메이션 리트리블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성형 AI가 나와갖고 그 데이터 옛날 걸 리트리블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제조업도 그런 그 다른 거보다는 그 트러블 슈팅 하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여하이 빨리 대처하느냐. 왜냐면 거기는 뭐 몇십억짜리 기계가 100개, 200개가 쫙 깔려 있으니까 그거 10분만 빨리 가동을 시키면 그렇네요. 그 돈이 많이 얻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도 그렇고 제철소도 그렇습니다. 그 제철소 광양 같은 데 가보면 일반 제철소인데 하나가 라인이 요만 거라도 스톱하면 올 라인이 스톱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고장의 원인이 뭐야? 그러면 그걸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가 만일 이제 제대로 쌓여 있다면 생성형 AI를 딱 써서 금방 할 수 있죠. 모든 제조업마다 데이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있으면 있는 것들을 일단은 그 방대한 것들을 사람이 다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을 생성 AI가 네. 금방금방 텍스트를 보면 얘가 숫자건 텍스트를 보면 얘가 금방금방 캐치하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을 딱 매칭시켜 줄 수가 있겠네요, 진짜. 네, 그럼요. 그러면 아까 같이 공정에 네.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동안 방대한 10년치, 20년치를 얘가 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줘야 했을 때 퍼플렉스티처럼 알려주는데 근거도 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회사에서는 어떤 기업이든지 그동안 자기네 도메인에서 자기네가 축적한 그 데이터가 많이 갖고 있는 데들일수록 굉장히 유리하겠는데요. 생성 AI 시대에는 당연하죠.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기업들이 옛날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도 뭔가 모든 기업들이 뭔가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회의를 할 때도 나오고 뭐 말을 할 때 나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잘 뭔가 AI한테 계속해서 잘 부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AI 엔진이 받아먹을 수 있는 데이터 아무 데이터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어떤 Q&A 샘플 뭐 내가 지금 머리가 어저께부터 아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앤서가 뭐 어떤 약을 먹어라. 그런 소위 투플이죠. 그 Q&A 그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걸 넣어서 트레이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이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이 책에 보니까 이제 생성형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생성형 디자인, 특히 이제 제조 쪽에서 생성형 디자인이라는 컨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는 생성형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컨셉입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생성형 디자인이란 말은 사실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이 디자인계에서 건축이나 생성형 디자인하고 생성형 AI는 그전에 없었죠. 네. 없었는데 생성형 AI는 디자인을 만들면은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어떤 스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도, 사이즈, 뭐 요거와 가로와 색 비율은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재료를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생성형 디자인입니다. 근데 생성형 AI가 딱 나오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은 제품의 디자인 과정에서 시너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디자이너가 제일 배고픈 게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히 의류 디자인은 더 하죠. 근데 그게 비행기나 건축 디자인도 마찬가지,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잘하는 게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아이디어 생성을 위해서 그 생성형 AI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에게 초기 아이디어 이렇게 주고 컨셉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생성형 AI는 뭐 건축이면 건축 분야의 대량의 그 케이스를 그 학습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디자인을 갖다가 생성해 준다고요. 네네. 그러면은 생성형 디자인은 그게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사실은. 생성형 디자인이 그걸 받아서 그 생성형 AI가 도출한 것 중에는 뭐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창의적이지만 현실에 안 맞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지니어링 하기에는 핏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그렇죠. 많겠죠. 근데 여기에 생성형 디자인이 엔지니어링을 써갖고 알고리즘을 써갖고 그걸 컷하는 겁니다. 맞는 걸 골라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 구조적인 어떤 강도, 무게, 또 재료 어떤 사용량 등 다양한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성형 디자인이라는 컨셉트는 이미 있던 거지만 생성형 AI가 나와서 두 개를 이렇게 묶음으로써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기존의 디자이너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산업 디자인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프로타입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래서 제품의 개발 주기가 확 줄어들고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쓰인 데가 건축 또 에어버스에서 뭐 날개 디자인하는 거 네네. 그것도 리포트를 보면은 이거를 씀으로써 가벼워져서 빨리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연료 사용이나 이산화탄소 그 온실가스 배출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무게가 몇 프로라도 줄어들면 원가 절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인간 디자이너는 잘 생각이 못했던 것까지 AI가 해준 거네요. 그렇죠. 선택의 폭을. 그렇죠. 우리가 바둑 둘 때 그동안 정석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 프로들이 했던 건데. 근데 AI가 나오면서 이상한 정석이 막 나왔잖아요. 그런 걸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바둑, 그래서 알파고가 주는 거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물론 제일 좋다, 그 다음 좋다, 이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인간 기사가 보고 자기가 선택하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생성형 AI가 던져주면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형 디자인이 그걸 보고 어떤 컨스트레인트도 있고, 그렇죠. 무게가 얼마 너무 안 된다든지, 재료가 뭐 어떻게 됐는지, 이걸 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든지, 그런 이제 생성형 디자인이 하는 거죠. 네.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제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맞춤형으로 요새 또 맞춤형 시대니까 그렇죠. 개인 맞춤형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더 활발히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실제로 이제 B2C 영역인데 그게 보면은 제일 이제 유명한 게 나이키 신발. 뭐 그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근데 이게 나이키가 맞춤형 신발을 자기들이 시작한 지는 제 생각에 한 10년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느리고 하나 하려면 거기 가서 발을 또 재고 그러니까 완전히 테키들만 하겠네. 나중에 그래서 한때는 나이키가 이걸 접었습니다. 도저히 수익 구조가 안 나와갖고 이런 거 하나들은 굉장히 이제 이 패션 감각이 뛰어난 유저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 빨리 좀 나 다음 주에 결혼식에 신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걸 접었다가 그 나이키가 이제 개인 선호도 이제 이런 거를 봐서 디자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가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해왔으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이 손님의 그 고객의 선호도, 그 다음에 어디에 쓸 건지, 이제 그래갖고 브랜드 이름이 Nike by You입니다. 오. 당신이, 뭐 주문한 나이키 신발. DYU처럼? 네. 그래서 자기에게 취향에 맞는 그런 색상이나 소재나 패턴이나, 심지어는 나 이거 야쿠지에 가서 신을 거야. 아니면 나 뭐 스포츠 뭐 등산할 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이 그림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야. 신발들입니다. 네. 그리고 한 스텝 더 나가서 이 나이키 디자인 GPT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GPT를 이용해서 만든 나이키가 만든 그건데 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보면은 눈이 쌓인 산길 언덕을 잘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나이키 신발을 디자인해 주세요. 야. 그럼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재질이 뭐고 아래 보면 솔이 어떻게 돼 있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선택하면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돈을 거예요. 내면? 네네. 저장하면 돈을 내면? 네네. 오. 보통 이제 LLM 그러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 매개 변수가 파라미터가 보통 1,000억 개 이상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SLLM 경우는 그게 이제 수억 개에서 한 수십 개.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는 거의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 게 많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특히 도메인의 스페시픽할수록 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죠? 네, 제너럴 네. 퍼포스가 아니라. 네. 뭐 SLLM이 가지는 특징을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팅 자원이 작게 들고 네네. 또 효율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손실 없이도 이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냐면 나 데이터가 이만큼 있어. 이걸 SLLM으로 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네. 야 그러면 그 아까 내가 텍스트 100페이지를 주면 요약해줘 하면 조금만 뽑아내듯이 그거를 큰 모델에서 그 핵심되는 것만 데이터를 좀 뽑아줘. 아. 이제 그게 소위 이제 경량화하는 거죠. 데이터를. 네네네. 그 테스트 데이터를. 그게 이제 디스틸레이션, 네. 증류. 네네.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데 네네. 꼭 여기서 위스키 뽑아내서 증류해서 지식 증류. 네, 지식 증류. 그다음에 모델에서 이제 중복되거나 지점을 뽑아내는 그런 프루닝.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텔리전트한 엣지가 네. 앞으로 많이 확산될 거라고 했잖아요. 네. 확산하면 거기 인텔리전트 엣지에 또 이런 SLM 같은 쓸 때 네. 그때 뭔가 지금 말씀하신 지식 증류라든지 네. 프루닝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SLM은 오픈소스지만 네. 오픈소스 있다고 금방 기업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만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밀가루가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네. LLM에서 SLLM으로 가는 그 트랜지션을 가능하기 위한 하나의 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10년 전에 이제 제조업에서 특히 네, 네. IoT 붐이 일었잖아요. 예. 지금도 이제 IoT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IoT가 그냥 단순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더미한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지금 이제 SLM 예. 붙으면 IoT에 기존 IoT에 그렇죠. 진짜 인텔리전트 IoT가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이호수 박사의 저서 생성형 AI 산업별 활용 트렌드 관련 정보는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이호수 박사의 강연 또는 컨설팅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